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신풍제약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준 종목이었죠. 시간 외에서 하한가, 시가에서 21% 하락, 그리고 하한가로 직행. 간만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종목. 웬만한 개미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대응도 할 수 없었고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이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어제 손실이 웬만하신 분들 꽤나 크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가에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서 매수했던 수익을 냈던 수익금을 정말 단 한 번에 날려버린 하루, 저에게도 정말 짜증났던 하루였고요. 정말 이 회사가 시총이 3조가 넘는데 무슨 양아치 회사도 아니고 재료 발표를 기습적으로 장 마감 이후 하더니 정말 그 누구도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발표 이후 한 턴의 시간의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내부자 정보가 없는 이상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고, 오직하면 이 프로그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고가에서 또 비중을 잘못 싣는 바람에 이런 하락을 맞았다. 자, 우리보다 매매도 잘하고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고 우리보다 배팅도 잘하는 외인들이 이 구간에서 600억이 들어왔습니다. 얘네들도 기습 발표된 악재로 인해 최소 20에서 25% 하락을 했죠. 어제 물량 다 털고 나갔습니다. 얘네도 손절을 했고요. 손절 금액만 대충 따져도 150억. 이런 애들도 손절을 하는데 뭐 저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주린이들 오직하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어제까지 일이었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죠.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할 게 아닌 이상 이 종목으로 뭔가 복수열전을 치르던 아니면 손절 금액을 좀 줄이던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잡아 먹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신풍제약을 조금 더 지켜보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이 낙주 매매라고 하죠. 물론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매매입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뭣도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는 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종목,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악재 아닌 악재로 하락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걸 우린 기술적 반등이라 부르고, 우리 세력형들이 지들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어내죠. 그 구간에서 우리는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단타 수익 구간 또는 손절 금액을 줄이는 탈출 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풍제약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끼가 좋고 돈이 많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죽을 때 죽더라도 뭘 하면서 죽는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신풍제약이 딱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과거에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만 해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가 이 구간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하한가, 또 3일 더 하락을 해서 2번 연속 하한가를 맞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이 구간에 터진 게 신풍제약과 비교하면 완전한 악재. 무슨 악재였는지 살펴볼까요? 자, 원료 용량 조작. 이 재료가, 이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랬던 종목인데 앞에 구간 이틀 사이에 2조가 넘게 터졌었죠.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이었습니다. 자, 돈이 많이 터진 종목,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파동,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와 이 종목에 비하면 신풍제약은 어떻습니까? 자, 앞에 대금은 더 많이 2조 7천억이 터졌고요. 얘도 재료 소멸 악재가 있지만 바이넥스처럼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류의 악재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도망 나오지 못한 우리 세력형들이 어느 구간에선 거기에 걸맞는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날이겠죠. 아마 그날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신풍제약 단타 대회가 열리는 날이 아닐까. 내노라는 선수들도 다 모일 거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도, 특히 물려 계신 분들도 또 이 종목을 갖고 손절을 하시던 재매수를 하시던 여러 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지켜보는 날이 그날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 최근에 바이넥스 차트를 보신 것처럼 하락 이후 얼마 안 있다 또 그런 파동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파동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세력형들이 무슨 재료든 작은 재료든 붙여내겠죠. 우리는 그날 날 잡고 이 종목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어제 하락이 제 관점으로 봤을 땐 낙폭 과대의 느낌이 있다. 물론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가부터 이 종목을 매도를 했었죠. 특히 하락이 10에서 15%였다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낮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하락률이 20% 넘어간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 크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보다는 더 밑으로 꽂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시가부터 매도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자, 그런 이유를 떠나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한 게 재료 소멸에 대한 악재성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재료가 이제 임상 3상밖에 없는데 그 3상의 일정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 그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투매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하한가로 직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보다 낙폭 과대가 되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어느 구간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멈출 거라고 봤고요. 그 구간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고, 다만 이런 하락 구간, 낙주 매매는 우리 주린이 분들, 경험이 미숙하신 분들이 함부로 덤비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낙주 매매라든지 이런 경험치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고가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런 낮은 가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또 리스크를 또 오히려 반대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설령 내가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향후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되고 이런 종목을 나중에 경험하실 때 또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전략을 잘 준비할 수 있으시겠죠. 신풍제약은 뭐가 됐던 돈이 많이 터진 종목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뭘 하면서 죽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미 물량을 어제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유,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왔죠. 작은 금액 같지만 그래도 한 5, 6% 이상의 수익 금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아침부터 매매를 했던 이유, 자,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준,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잣대 없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매매를 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거죠. 특히 악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들어왔다. 자, 이 종목 최근 프로그램이 600억이 이 부분에 들어와서 얘네도 한 150억 정도 손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얘네도 뭔가 손실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이 100억 가까운 금액이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포인트를 보고 얘네들이 오늘 조금 주가 부양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구나, 그 포인트를 잡고 같이 아침부터 시가 베팅을 저는 했었고요. 다행히 예상대로 좀 움직여줘서 일정의 수익금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계속 찝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얘네들도 150억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뭐래도 만들고 손절 금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낮은 낙주 매매를 할 때는 그날 기준을 잡고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 경험치가 많으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구간에서 특히 호가창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자, 세력형들이 탈출을 다 했다 못했다? 절대 못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파동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구간에서 지들이 원하는 좀 물량을 갖고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 신호를 보내는 창구가 바로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을 좀 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간에서 우리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포착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 그런 전략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낙주 매매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저는 뭐가 됐던 조만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이어나가다가 꽤나 큰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 구간이 바로 우리 개미들,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날이 아마 우리나라 단타 대회가 좀 크게 열리는 하루가 아닐까. 물론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주는 포인트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력들이 어떤 재료를 좀 엮어줄 건데, 그 재료가 뭐가 됐던 아셔야 될 거는 재료의 크기가 중요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런 바닥권에서는 아무리 작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만 엮여주면 굉장히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HTS상 특징줄만 하나 띄워준다면 신풍제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재료가 엮이는지 그런 관점 포인트 정도를 좀 참고하고 계신다면 이 종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풍제약은 물론 높은 호재성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종목은 아니죠. 현재는 오히려 반대의 부분에 있지만 워낙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마치 주가가 새로 부양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좀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전략을 잘 준비해 보신다면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참고해 두시면 이 신풍제약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이런 종목을 또 공부해 두신다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힘들 내시고요. 저도 이 종목으로 좀 손실을 봤지만 또 앞으로 이 종목을 좀 잘 공략을 해본다면 그 손실 금액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둘 예정이고요. 자주 영상을 또 업로드 해드려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